네, 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입지도 않는 옷을 쌓아두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롱에 입지 않는 옷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옷은 이제 잠옷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 추억이 담겨있는 옷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못 버려요. 근데 그 심리가 따로 있다고, 심리를 지칭하는 이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1번 문제가 이제 제목이랑 똑같은데요. 보유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옷을 잘 못 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효과의 뜻과 보유 효과의 예시를 적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유 효과를 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물건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설령 똑같다고 해도 바꾸자고 하면 왠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이 봤을 때는 그 주식의 가치가 정말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왠지 이제 곧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은, 그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 효과라 함은요, 행동경제학의 이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게 행동경제학이에요. 보통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물건이 싸면, 물건이 비싼 것과 싼 게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싼 물건을 고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행동경제학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경제학의 예시가 또 있어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한 실험을 했대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10%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과 이 약을 주면서 치유 확률이 90%입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치유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 훨씬 더 이 약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부작용 확률이 10이면 당연히 치유 확률이 90일 거예요. 그리고 치유 확률이 90이면 당연히 부작용 확률이 10입니다. 10%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치유 확률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단어에도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이 이렇게 판단을 못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판단을 순간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행동경제학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